네, 먼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이제 도착하시게 되면 항공편을 먼저 이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비행기에서 내리신 다음에 저희 에어포트 픽업 패키지를 이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픽업을 나가 드릴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본인이 뭐 택시를 타신다든지 뭔가 버스를 이용하셔서 뭐 리무진 같은 것도 이용하셔서 충분히 다운타운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한 걸 위해서는 아무래도 에어포트 픽업을 좀 사전에 이용해 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항공에 도착하시게 되면 베이 에리아 래피드 트랜시트이라는 트레인을 타셔서 이제 SFO 에어포트에서 나오셔서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에어포트 셔틀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리무진이라고도 하죠. 이걸 통해서 오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캡을 타셔도 됩니다. 현재 도착하신 후에 기숙사나 홈스테이에 짐을 풀고 이제 실제로 저희 클래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등록이라든지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스태프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먼저 센터 오실 때 여권, 그 다음에 수업료를 지불하셨던 영수증이라든지 I-20, I-94 이제 이거는 이제 특이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 보증 서류 그리고 나머지 뭐 의학적인 보험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것이든 보험을 들으신 것이 있다면 그런 증명 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English Placement Test라는 것을 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레벨으로 들어가실지, 어떤 반으로 들어가실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치시면 되시고, 이걸 치시고 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저희가 뭐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쿨 투어라고 해서 먼저 학교를 저희가 구경을 시켜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민법이라든지 그 연방정부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떠한 법들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스케줄, 그다음에 레벨, 그다음에 각 수업에서 뭐 기대하는 효과라든지 그런 수업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재 각각의 스케줄이 어떤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또 즉석에서 스튜던트 아이디 카드도 만들 거고요.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만 끝나면 첫째 날에는 오리엔테이션만 진행이 되고 둘째 날부터 이제 실제 수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업 일자나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각 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잘 디테일한 것까지 보시고 수업에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센터로 가시든지 간에 오리엔테이션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각 센터별로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저희 센터가 각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시카고라는 좀 서로 다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 특성까지 모두 고려한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센터 주변에 굉장히 좋은 상점들이 위치해 있어서 이제 끝나시고 나면 링컨 센터라고 해서 이제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가셔도 좋고 이제 서브웨이를 타실 수 있는 마켓 스트리트도 있고 그 옆에 페리 빌딩이라는 데를 가시면 이제 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우체국이 있으니까 또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저희가 따로 액티비티 캘린더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현지 센터에 가셔서 수업을 들으실 때 이제 현지에서 어떤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프론트 데스크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또 여러분 마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상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티어터라든지 뱅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다운타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저희 쪽에 어플라이를 해주실 때 accommodation을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홈스테이를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레지던스 클럽이라고 해서 기숙사와 같은 형태로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홈스테이를 가시게 되면 이처럼 이제 호스트 패밀리라고 호스트 가정이 따로 있고요. 이 가정에서 조식과 석식 총 일주일에 총 14번의 식사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 외에 점심 식사는 본인이 알아서 이제 챙겨 드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유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레지던스 클럽으로 가시게 되면 식사가 따로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레지던스 클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역시 디테일한 정보를 반드시 상담하시는 분께 정보를 받으셔야 됩니다. 레지던스 클럽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요리도 같이 해 먹을 수 있고 생활을 일단 같이 하기 때문에 영어가 더 빨리 늘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또 반대로 말했을 때 호스트 가정에서 지내시게 되면 또 미국인 가정과 직접 맨날 붙어서 살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생활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에 놓여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들 가시는 형태가 호스트 가정에서 한 달 정도를 지내시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 클럽으로 옮겨서 친구분들과 지내곤 하십니다. 이제 미국 현지에 가셔서 많이 적응이 안 되신 상태에서 아무래도 빠르게 적응하시려면 호스트 가정과 함께 생활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3년도 홀리데이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 15년도 역시 각각 홀리데이가 따로 프론트 데스크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 센터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떤 날에 쉬고 어떤 날에 수업이 쉬는지 꼭 알아두셔야 수업에 혼자서 가시진 않겠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기후입니다. 샌프란은 그렇게 한국처럼 기상 변화가 큰 곳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지만 항상 이제 가디건이라든지 이런 긴팔 옷을, 얇은 긴팔 옷을 좀 챙기고 다니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면 예상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이제 춥기도 하고 안개가 많이 끼기도 합니다. 여름이어도 이러기 때문에 여름이 우리는 보통 6, 7, 8월로 얘기를 하는데 샌프란에서는 거의 8, 9, 10월 달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점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이제 봄, 가을에는 한국에서 지내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시면 되고요. 겨울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두꺼운 옷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travel and transportation도 나와 있는데 샌프란 같은 경우는 도시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매우 잘 짜여져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교통편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교통편이라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에만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말은 You need to bring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with you when you may want to use one while you are here for a travel outside the city. 도시 밖으로 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정말 뭐 차를 저희가 구입하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렇게까지는 하시기가 힘드실 거고 또 뭐 나이에 따라서 텍스가 붙는다는 점도 있을 거고 이제 국제 면허증 같은 게 또 필요하실 겁니다.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권해 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한 2달 정도 이상으로 미국의 현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경우에 또 역시 그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뭐 차를 이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쪽에서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차 대신에 뭐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이 차를 사려고 하신다면 이렇게 차 보험을 꼭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California Driving Rules and Regulations at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텍스는 아래 번호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콜택시처럼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공항에서 딱 내리셨을 때 이 택시 번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지켜주셔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이 샌프란시스코의 비지터로서 어떤 디렉션을 요구하신다든가 할 때 그 원주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라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거는 항상 지각을 하시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대하시는 거는 좋지만 그 더 이상으로 좀 위험한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강도라든지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험을 들어 드릴 텐데 그 보험을 통해서도 이런 강도나 다른 크라임에 대한 사항들이 커버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항상 유의를 해주시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 바로 이렇게 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가끔가다 머리를 쉬게 하실 수 있고 해서 아마 위치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또 2011년, 12년도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다 해놨기 때문에 학교 시설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샌프란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 동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센터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여기 보이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컴퓨터 랩실에서 온라인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 과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우징 보드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이 어커머데이션을 좀 찾기 힘드실 경우 이 보드판을 활용하시면 매우 좋을 겁니다. 여기에 온갖 정보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꼭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스튜던트 라운지와 카페테리아입니다.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냉장고 그리고 부엌이 잘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음식을 가져와서 요리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전자레인지를 가지고 이제 뭐 데워 드신다던가 아니면 자판기에 음료수도 있고 하니까 자유롭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비티 캘린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프론트 데스크에 가시면 그 달에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캘린더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판에 걸려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거의 모든 액티비티가 프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칵테일 파티, 와인 파티, 그러니까 각종 주류 파티에서부터 뭐 함께 사커 게임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풋볼 게임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가끔은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플랜도 짜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그런 액티비티를 선택하셔서 친구들과 함께 선택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드판을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센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샌디에고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과정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ransportation 그리고 registration, placement and classes 모두 다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루는 주제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좀 특장점이 있다면 각 센터별로 조금 다른 액티비티를 갖고 있다든지 어떤 공항에서 센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지 이제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의 지금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 세븐일레븐 그리고 누보델리 뭐 이런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다 마련돼 있고 그리고 역시 포스트 오피스 그다음에 서점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은행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위치한 다운타운에 잘 자리 잡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에 매우 편리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accommodation and meals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지내실 수 있는 홈스테이 또는 레지던스 클럽들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홀리데이는 공통적입니다. 샌디에고의 기후를 보겠습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도 가디건이나 긴팔 얇은 옷을 꼭 챙겨 가셔야 될 겁니다. 매우 덥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거나 할 때는 좀 가디건이 필요하실 수 있고요. 봄,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두꺼운 자켓이라든지 너무 두꺼운 퍼 자켓 이런 것들은 좀 안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얇은 옷을 여러 번 껴입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샌디에고 역시 트래블,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 모두 잘 돼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트랜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교통편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이제 한번 타실 때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4일 동안에 다니실 때 15불에서 20불 정도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MTS 패스를 따로 구입하셔서 다니시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택시도 역시 이 번호를 통해서 연락하시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샌프란처럼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샌디에고, 시카고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 보통 차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역시 저희는 차를 구입하신다거나 렌트하시는 거를 그렇게 추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꼭 차를 이용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에 따른 이제 운전 면허 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 Rule and Regulations 역시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웹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안전사항은 이제 전 센터 공통적으로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웰컴 패킷을 받아보시고 나서 혹시 모르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인트럭스 코리아에 연락을 주셔도 괜찮고요. 또 현지 직접 가셔서 이제 그 스태프분들께 여쭤봐도 괜찮을 겁니다. 샌디에고 역시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게 교통편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트래블을 하신다거나 통학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는 네, 역시 transportation from the airport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항공편을 이용하시고 나서 이제 다운타운으로 들어오실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registration, placement and classes 역시 꼭 필요한 서류도 있습니다. 여권, 영수증, I-20, I-94 그리고 각종 재정증명 서류들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 하시고 나서 텍스트북 받아가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카고 역시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후드 그 옆에는 바로 세븐일레븐, 피자 그리고 CVS 이런 편의점도 같이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우체국, 서점, 엔터테인먼트, 뱅크 역시 그 주변에 다 위치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역시 저희가 accommodation and meals를 따로 홈스테이와 레지던스 클럽으로 구분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홀리데이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 날짜 역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의 경우에 이제 기후가 그렇게 많이 뜨겁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추운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여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뭐 반바지, 티셔츠 이 정도로 괜찮으시지만 그래도 좀 자켓이라든지 가디건, 뭐 스웨터 이 정도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봄,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터 그리고 좀 긴 팔 얇은 옷들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두꺼운 옷들을 챙기셔야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카고 역시 저희가 트랜sit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도 언리미티드 패스를 구입하시면 일주일에 25불에서 30불 정도 이렇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는 아래 번호로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콜트 택시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도 역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으실 경우에
차 운전이 가능하시고요. 꼭 regulation을 바로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카고 센터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파크가 있죠. 밀레니엄 파크라고 이 파크가 있어서 학생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면 바로 파크에 가서 뭐 점심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이 파크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변 환경만 잘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추억과 경험들을 쌓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웰컴 패키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Meet Americans라고 해서 이제 미국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따로 일렉티브 수업으로 구성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제 간략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y should you study English at Intrax? At Intrax, you will meet Americans so you can learn English faster. Going to school at Intrax will give you the opportunity to talk with Americans in class and at many different activities in your city. Study with Intrax today.